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자, 8월 2일 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나마 나은 점이 있었다면 점심시간 무렵 오후장에는 반등이 나왔었죠. 그래서 낙폭을 조금 줄였었고 코스피는 0.5% 하락이 나왔고 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후장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0.4%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죠.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 한번 살펴보면 오늘은 시장이 그렇게 좋지 못했었는데 그래도 삼성전자는 소폭의 상승이 나왔었고 또 자동차 관련주 현대차하고 기아 이렇게 세 종목을 제외하면 그렇게 시장이 좋지 못했었네요.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HLB가 3% 이상의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컨텐츠 스튜디오 드래곤이 2.8%, 이 두 종목을 제외하면 별다른 특징을 찾기는 어려웠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오늘도 시장이 그렇게 좋지 못했었는데 외국인이 4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이 금융투자가 중심이 되어서 많은 순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일단 외국인은 오전장에 시장이 좋지 못할 때도 계속 매수세를 늘려갔었고 오후장에도 계속 매수세를 늘려갔어요. 그리고 동시호가에도 다시 한번 크게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매수세는 계속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었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 기관은 완전히 반대의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자 그리고 코스닥은 모처럼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고 기관도 순매도를 보여주었네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는데 모처럼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오늘만 2천억 규모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반면에 기관 오늘 많은 물량이 순매도로 나왔네요. 자 그리고 에너지솔루션은 오늘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연기금도 순매도 규모가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반면에 삼성 SDI는 4거래일 만에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고 기관도 오늘은 많은 물량의 순매도가 나왔네요. 자 그리고 약세장에서 나름대로 좋은 모습에 나왔었던 현대차,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그렇지만 기관은 연기금을 제외하고 모두 오늘은 순매도가 나왔었네요.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현대차, LG화학, 현대미포조선, 기아 이런 종목들을 차례대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은 선물 인버스에 굉장히 많이 베팅을 했죠.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인 대주전자재료, LNF, 현대위아, DL, 현대에너지솔루션 이런 종목들을 차례대로 매수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해외 증시를 한번 살펴볼게요. 어제는 미국의 3대 지수가 장중에는 어떤 움직임이 있었겠지만 일단 종가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변동성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S&P 500에 0.3% 가까운 하락이 나왔고 그래도 3일간의 강한 상승이 나왔었잖아요. 그것에 비한다면 건전한 조정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나스닥은 0.2% 하락이 나왔죠. 마찬가지로 3일 동안 강하게 상승이 나왔던 만큼 거기에 따른 건전한 조정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다우지수도 비슷한 규모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하락이 아니라 거의 약보합 정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아시아 증시를 한번 살펴보면 지금 촬영 시점이 오후 1시 30분쯤 되었거든요. 자 그런데 일본 니케이를 보면 마이너스 1.5%의 급락이 나오고 있고 또 대만 같은 경우에는 대만은 무려 2%의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해 지수는 2.9%, 오늘 정말 폭락 가까운 수준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그거에 비한다면 코스피가 그래도 나름대로 선방을 보여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오늘 미국 증시하고 다르게 아시아 증시가 이렇게 크게 약세를 보이는 이유, 결정적으로 이런 이슈가 한 가지 있었는데 미국의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한다, 이런 뉴스가 어제 밤에 발표가 되었어요. 최초 보도가 CNN을 중심으로 발표가 되었었는데 그 때문에 중국이 비행기를 격추하겠다 이런 발언도 하고 있었고 또 추가적으로 핵실험과 같은 그런 군사적인 도발 이야기까지 어젯밤부터 오늘까지 그런 이슈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렇다 보니 오늘 시장에서도 보면 미중 갈등에 따른 희귀금속, 히토류 관련주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유니온 머티리얼, 그리고 포스코 엠텍, 그리고 티플렉스, 동국 RNS 그런 종목들이 오늘 부진한 시장 속에서 오전부터 굉장히 강세를 보여줬었거든요. 자 그렇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이런 이슈가 사실 어젯밤에 나왔어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개장하는 시점에 나왔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에 크게 타격이 없었고 또 장중의 나스닥 선물지수를 보더라도 지금 보시면 0.4%,
소폭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하지만 그거에 비한다면 일본, 대만, 중국, 특히 중국 증시가 3% 가까운 폭락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게 힘의 차이라고 생각이 돼요. 아무리 미중 갈등이 생겨났고 굉장히 부정적인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미국 증시하고 오늘 장중의 나스닥 선물지수까지 그렇게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 증시를 보면 3% 가까운 급락이 나오고 있고 또 바로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대만 역시 2% 가까운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주변 국가인 일본도 마찬가지로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고 또 중국과의 가장 많은 교역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 증시 마찬가지로 부진한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미중 갈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미국이다 이런 생각들이 깔려 있기 때문에 중국 증시가 급락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선방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또 하루 정도 시차를 두고 또 해석의 차이가 발생될 수도 있는 만큼 어제하고 장중에 나스닥 선물지수가 양호했다고 해서 이게 앞으로도 양호할 것이다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시아 증시가 부진했던 만큼 이런 부분이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 정도로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최근에 보면 올 초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발생이 되었고 그 때문에 서방 세계하고 러시아와의 갈등 그게 시장의 약세로 연결이 되었던 주된 이슈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은 시장의 안정화를 찾고 있는 이 과정에서 중국과 미국의 문제 이게 한편으로는 하반기에 시장을 또 방해할 수 있는 새로운 재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지 중국과 미국의 문제이다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어쨌든 이렇게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서 분명히 이게 장기적으로 이어질 때는 특히 국내에는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2018년도 당시 그때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발생이 되었고 국내 시장이 굉장히 많이 타격을 받았었죠. 물론 세계 시장 흐름도 나빴던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미중 무역 갈등이 있었던 2018년도 당시 그때 공교롭게도 많은 기업들 실제로 이익도 크게 많이 꺾였었거든요.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많이 훼손이 되었었죠. 물론 이게 모든 것을 미중 갈등으로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주변 국가들에게는 굉장히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시간은 내일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8월 3일에 대만을 방문할 것이고 그에 따라 중국이 어떤 제스처를 취하는지 이 점은 이번 주에 한번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재료가 될 것 같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서방국과 러시아 그리고 또 하나로서 중국과 미국 그 갈등으로 인한 시장이 또 변동성이 생길 수도 있는 만큼 한번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번 주에 또 중요한 일정이 하나 있어요. 바로 내일이에요. 오펙 플러스 회의가 있는데 그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제 한 차례 유가가 또 크게 급락이 났었거든요. 제가 의미 있게 보는 유가가 배럴당 95달러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장중에도 95달러가 무너졌었고 또 지금도 95달러를 돌파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자, 여기 WTI 국제 유가를 보세요. 어제만 무려 5% 가까운 급락이 나왔었고 93.89달러 굉장히 의미 있는 가격대까지 내려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주유소를 가보더라도 기름값이 조금 내린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저는 경유를 쓰다 보니까 원래 리터당 2,100원대 며칠 전만 해도 그 정도 되었었는데 최근에는 2,000원 아래 주유소도 상당히 많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어제는 종가상으로 95달러가 무너졌었고 수차례 지지 역할을 해주었던 의미 있는 가격대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확실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같이 관찰해 보시고요. 어쨌든 유가가 한 차례 급락이 나왔던 것은 내일 있을 오펙 플러스 웨이 거기서 증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없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조금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내일 오펙 플러스 회의도 있고 또 미국에서 정말로 대만을 방문하는지 만약에 방문을 하게 된다면 중국에서 어떤 제스처를 취할 수 있는지 그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하루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7월 달에는 시장이 조금 반등이 났었잖아요. 그래서 그 반등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부정적인 재료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 미중 갈등에 따른 희귀금속, 히토르 관련주 이쪽 업종들이 시장을 주도했었다면 또 한편으로 시장을 주도했던 업종들 바로 로봇 관련주예요. 자, 어제 시간에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삼성전자에서 2030년에 무인 공장을 도입할 것이다 라는 발표가 있었고 내용을 조금만 살펴볼게요. 생산 인력을 투입하지 않고 기계와 로봇만을 가지고 공장을 돌린다는 계획이다. 그렇게 부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오늘 로봇 관련주였죠. 특히 지난 3월 달에 상장했었던 신규 상장주라고 할 수 있는 유일 로보틱스 거의 상한가에 근접을 해 있고 지금 유일 로보틱스가 가장 큰 시세를 분출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이면에는
삼성전자 2030년에 무인 공장 도입, 그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다. 이 점을 한번 기억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로봇 관련주는 한 가지 이슈가 더 있잖아요. 삼성전자 M&A 대표 관련주라고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8월 15일 있죠. 이때 이재용 부회장이 광복절 특사로서 석방이 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팩트는 알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정권이 바뀌었던 만큼 그 가능성은 조금 더 무게가 실려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이 석방이 된다면 8월 15일보다는 한 3, 4일 정도 미리 발표가 나오겠죠. 그렇다면 총수의 석방과 함께 M&A가 탄력을 받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생길 것이고, 그에 따라서 특히 M&A 최우선 업종으로 떠오르고 있는 로봇 관련주들, 그 업종들이 다시 한번 시세를 분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에서 무인 공장을 도입한다. 오늘은 이 재료 때문에 로봇 관련주가 많은 상승이 나왔지만 어쨌든 이 재료를 넘어서 이재용 부회장의 광복절 특사와 관련된 관련주로서도 같이 한번 연결해줘 보시는 것도 좋은 시점이 될 것 같아요. 자, 공교롭게도 코스피가 61선 부근에서 조금은 잠잠했었던 미중 갈등이라는 재료가 다시 시장을 어지럽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단발적인 재료에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장기적인 이슈로 번지면서 고개를 들고 있던 시장을 다시 한번 방해할지, 그거는 조금 더 시장을 참조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 3일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오펙 플러스 회의도 있고 또 미중 갈등에 따른 어떤 입장 차이가 나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최소한 수요일까지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으로 시장을 내다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